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풀리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참 잘 읽고 힘이 되었던 메시지가 담긴 에세이 2개를 가져왔어요. 저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들으며 꿀잠 주무세요. 이후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전승환 저자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와 김미경 저자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와 함께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흔하게 듣는 말이죠. 마음만 안 먹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모두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가요? 어려우니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 또한 마음가짐을 매번 단단하게 하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수없이 많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했다면 아마 삶이 조금은 더 윤택해지고 지금과는 또 다른 경험과 삶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의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기를 잘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먹기가 힘들다면 그 전에 마음을 먹으려던 것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내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전에 만약 내가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동안 한다면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영어 공부를 예를 들면 호텔과 음식점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해외여행을 가서 주눅들지 않고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에 더욱 의미를 담기보다 내 삶의 가치와 나의 모습에 조금 더 중요한 가치를 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영어 공부뿐일까요? 운동도 그렇겠죠. 멋진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무리 없는 멋진 노년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운동해야 하는데, 마음 먹어야 하는데 하는 1차원 생각이 아닌 미래에 그려질 나의 모습을 열심히 고민하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보는 거죠.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인생이란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고 그 누구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마음 먹어야 하는데 하며 미루고 늦추는 시간이 모여 삶을 후회로 만들기보다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나를 성장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은 귀하다고 사랑스럽다고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을 달성해가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도 생길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의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누구 하나 당신 마음 같지 않고 누구 하나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무거운 가슴 안고 살아왔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셀 수 없는 아픈 말들과 생각지도 못한 어려,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아팠겠죠. 당신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나도 당신 마음과 같다는 말로 위로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은 웃음이 예쁜 사람이니, 여리지만 건강한 사람이니,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니,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해요. 인생이란 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는 걸 압니다. 평온하고 안락한 날이면 앞으로 계속 이런 날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되고, 하루가 편치 않은 날에는 내일 걱정에 전전긍긍합니다. 하루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길고 긴 삶은 어떤가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모래 언덕에서 전해온 이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다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책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펼쳐 보였다. 잔잔한 바람, 격렬한 폭풍우, 폭풍 뒤에 굽이지는 물결 등 바다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듯 평화로운 나날이 있는가 하면 격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나날들,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 변하는 물의 빛깔처럼 바다는 다양한 하루하루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안데르센은 바다를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은 긍정과 설렘을 내포합니다. 아마도 안데르센은 단 하루도 반복되지 않고 격변하는 인생이지만 늘 새로운 날이니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랬던 게 아닐까요? 작가는 우리가 인생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느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구절처럼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걸 기억하며 긍정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행복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도 사치라고 말하기보다 하루살이가 버거워 내일이 없는 듯 힘들어하기보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려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시길 바래요. 당신이 행복해지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어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등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저 역시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믿었지만 중학교 시절 재능이 특출난 친구를 만나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예술고등학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꿈을 꾸지만 그 꿈은 현실의 톱니바퀴에 몸을 맡긴 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누군가는 꿈을 사치라고 이야기해요.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산다는 건 신이나 가능하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큰 소리 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 한 번씩 꿈을 꾸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꿈이 크건 작건 간절히 바라던 적이 있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이라도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분명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사치인지 희망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해요.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거대한 꿈도 좋지만 아주 사소한 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아주 작고 초라하다고 비웃을 사람도 없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며 저녁으로 맛있는 김치찌개 먹기를 희망하고 꿈꿉니다. 또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몸을 담글 수 있기를 소망하죠. 오늘 하루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작은 꿈이지만 저는 매일 꿈꾸고 그것을 이루며 삽니다. 작지만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기에 자주 행복을 맛봅니다. 어찌 보면 하루를 행복으로 채우는 주문일 수도 있겠어요.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매일 이루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 내일이 조금 더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을 다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올곧은 마음은 휘갈겨지고 내팽개쳐지니까요.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타인을 위한 삶 혹은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가꿀 수 없고 돌보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때때로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남이 원하는 것을 쫓고 남이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따르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마주하곤 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주눅들고 나는 아직 모자란다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괜한 슬픔과 우울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가 힘들 뿐이지 그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요.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며
두 다리로 온몸을 지탱해 걸어다니는 갓난아이 시절도 있었는데 고작 몇 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삶이 뒤흔들리지는 않으니까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열정과 힘을 다행히 생각하는 내가 아닌 언젠가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내가 인정하는 나는 오직 나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타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친구들, 곁의 동료들, 심지어 불특정 다수들까지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속상하고 마음이 부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어떤 누구의 삶이라도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 그들의 삶이 나에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그런 가시들이 나를 찌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드는 건가? 나의 삶을 흔드는 건 나밖에 없지 않나? 하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누군가를 이기자고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길이 하나뿐이고 결승점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를 고정된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신을 위해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길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길이든 가보면서 여러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더 단단해지면 될 일 아닌가요? 인생의 끝에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결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정해줄 수 있게 진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잠자는 나를 깨워 힘껏 뛰어 올라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온 힘을 쏟아부어 후회 없는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가 보세요. 무엇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삶은 아쉽지 않은가요? 혹 과거를 회상하며 이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과거를 뛰어넘은 나를 한번 만들어 보자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타인의 삶을 동경하거나 외부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보세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요.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더 대단한 내가 되어 있을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 수는 없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미래의 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감은 무엇인가 하고 늘 되짚어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은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도하세요. 무엇이라도
해보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응원해주면 될 일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당신이 눈뜨는 모든 날이 항상 밝고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주저하기도 하고 가끔씩 방황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아픔 속에 웃음이 피어나고 때로는 슬픔 속에 즐거움이 피어나 결국은 행복이라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냥 찬란하고 밝을 수는 없겠지만 간간히 어둠 속을 헤매고 간간히 바닥을 향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다 무너지는 삶 속에서 긍정을 찾고 어쩌다 쓰러지는 몇 날 중에 희망을 찾아 결국은 하는 모든 일에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에 녹록치 않은 나날이기에 행복을 찾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은 타인이 세운 삶의 잣대에 내 삶을 맞추려고 듭니다. 그 잣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가 사는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방식도 멋진 삶으로 여기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그것을 지켜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언이나 충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잣대를 들이미는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삶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며 여유롭게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멋진 삶이고 최선의 삶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멋져 보이는 누군가의 삶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잘 사는 삶, 못 사는 삶을 가르는 기준 따위는 없습니다. 당신만 좋으면 됩니다. 당신만 행복하시면 돼요. 행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하루도, 감탄할 수 있는 하늘도, 먹음직스러운 눈앞의 음식도, 내 옆에 소중한 사람도 모두 다 크나큰 행복이죠. 둘러보면 차고 넘칠 만큼 행복이 가득한데 사소한 생각거리 때문에 행복을 놓치기도 하고 흘려 보낼 때도 많아요. 오늘 하루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잡고 있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과거에 두지 않고 지금 내 앞에 가져오는 것이죠. 만약 흘러간 과거를 저 멀리 내 등 뒤에 둔다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행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후회 또한 마찬가지죠.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치는 것보다 후회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이 충만해질 거예요. 지나간 과거와 불필요한 후회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나간 아픔과 상처는 있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미 엎질러진 일은 잊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바로 옆에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이요. 지금 이 순간을 믿어요. 인생이라는 악보에 어떤 음표를 그려 넣을지는 나 자신만이 압니다. 웅장하고 섬세한 음표로 삶을 창작하는 이도 있을 테고, 소소하고 간결한 음표로 창작해 나가는 이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음표를 그려 넣는다고 해서 더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벌어져 롤러코스터를 타듯 스펙터클한 삶을 살아야만 더 좋은 삶도 아니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온전만 잔뜩 그려 넣는다고 해서 더 나은 인생도 더 좋은 음악도 아닙니다. 주위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음표를 잘 그려 나가며 나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완벽한 음악이 존재할 수 없듯이 모두에게 완벽한 인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지고 도돌이표를 그린 듯 계속 힘든 일의 연속일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쉼표를 만나 괜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4분의 4박자 인생을 살다 4분의 3박자로 변주되어 새로워지기도 하고 단순하던 음표가 다양한 음악 기호를 만나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삶도 그래요. 지금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삶은 결국 그 자체로 당신만의 완벽한 삶입니다. 악보에 느린 음표를 찍든 쉼표를 찍든 혹은 도돌이표를 그리든 그것만이 당신의 완벽한 음악입니다. 누구든 자기 삶의 주인공이니 자신만의 악보를 그려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몰입입니다. 책을 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몰입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루해하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에 대해 책임지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게 내비쳐 보였죠. 언젠가 영상 컨텐츠에서 방송인 홍진경 씨가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에게 어떤 곳에서 만족감을 느끼냐고 물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의 반열에 올랐고 부족함 없는 그의 대답에 저는 매우 크게 공감했어요. 몰입의 평화와 성취감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그 몰입의 성취감을 크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가 훨씬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어딘가에 몰입하고 그 몰입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즉 경험이 우리를 훨씬 즐겁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방해 요소가 넘쳐나죠. 각자의 방해 요소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 요소들을 뒤로하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다는 사실을 안다면 몰입의 즐거움으로 향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극이 생기지 않으니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그 비슷함을 통해 같은 날의 반복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즉, 추억이 많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루하루는 즐겁고 인생은 길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을 이룬 부자들이 경험 소비를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느꼈고 그 추억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웃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경험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더욱 좋죠. 경험할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몰입의 경험과 즐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지금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고 상기시키는 이유는 명확하니까요. 꼭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길 원하지 않는다면요. 당신의 삶이 유의미해지길, 삶의 끝에 웃음 지을 수 있길.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던 날이 있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 나날들.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다고 느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요. 나이 들면서 걱정과 아픔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일은 어떤 재미난 모임을 만들지, 누구와 새로운 일을 벌일지 설레임 가득한 일상을 살았다면 지금은 그저 하루가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히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각보다 커져버렸어요. 쉽사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어른이 된 거라고 했는데 저는 어른이 다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진 것보다 더 아픈 건 하루가 그저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 그저 내 주위에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이 꼭 신나는 일이 생겨야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저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 안에서도 행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해요. 당신의 일상이 별일 없기를, 당신의 하루에 걱정이 생기지 않기를요. 저는 믿습니다. 복잡하고 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면 저도 편안할 거라고요. 저는 바랍니다.
일상에 주어진 아픔이 없기를. 그렇게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기를요. 언제나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무사할 테니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나? 그런데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나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무언가에 도전할 때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관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과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선택인 줄 알아요. 자신 있어 하고 자신감을 선택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알죠.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뤄냈다 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비밀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두려움을 자루에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두려움 자루를 그냥 어깨에 툭 걸치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루에는 희망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술술 빠져나가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어느새 이만큼 걸어왔고 두려움 자루는 가벼워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니 없니 묻지 말고 두려움 자루를 쥐고 그냥 걸어가 봐요. 두려움 자루가 너무 커서 어깨에 걸치기도 힘들다면 두려움 자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려는 부담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짐을 지게 해요.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니 그냥 해보기만 하자 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자루를 좀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자신감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를 쥐고 첫 발을 내디뎌 만보를 걸었던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은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가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가끔은 내 등을 봐주세요. 나 이제 50대 초반인데 평생 아픈 몸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내 몸이 더 이상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굳은 결심을 하고 헬스클럽을 찾아갔어요. 운동을 시작하는 전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코치님 말씀이 운동하는 동안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날 사진을 찍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뒷모습이 그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위로 부풀어 오른 어깨,
그 어깨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목, 살이 비쭉 튀어나온 옆구리. 그뿐이었으면 다행이게요. 등은 어찌나 굽어있던지 내 모습인데도 단 1초도 보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모습을 50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앞모습은 매일 거울로 보잖아요. 많이 보고 자주 보니 익숙하고요. 외출 전 화장하고 옷매무새 다듬고 그럭저럭 꾸며서 정돈된 모습만 보니까 제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 굽은 등을 가진 나이든 여자 한 명이 오독하니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굽은 등 위에 올려진 것들을 보니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내내 아이새 키우며 돈 버느라 고생한 나. 밤새워 공부하느라 부단히 애쓰던 나. 돈 잃고 사람도 잃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던 나. 그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제 등 뒤에 무겁게 올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었어요. 미경아, 너 너무 가엾게 살았구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애썼다. 진짜 고생했어.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한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돌보지 않은 나를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몸무게도 줄고 온몸의 통증들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굽어있던 등도 다시 20대 시절로 돌아갔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등 사진을 꼭 찍어보라고 권해요. 한 번도 정면으로 보지 못했던 그곳에 눈길을 쳐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했던 나의 진짜 삶이 보여요. 굽은 내 등이, 인생의 온갖 짐을 짊어졌던 내 어깨가, 삶의 고통에 짓눌린 가엾은 진짜 내가 보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등을 위로해주면서 살아요. 고생으로 뭉치고 굽은 등을 풀어주면서 살아요. 두 팔로 내 뒷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주자고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와 헨리 포드 등 백만장자 500명을 연구했더니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결단력이에요. 자신감 있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되 그 결정을 천천히 바꿔 나가는 겁니다. 우선 시작하고 조금씩 보완하면서 완벽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제 생각에 결단력은 그냥 우선 해봐와 동의어 같아요. 일종의 맹목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작해야 하는 이유나 실패할 확률을 따지는 대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는 괜찮다 싶으면 일단 시작해요. 주변에서 좀 더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말려도 절대 제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일단 시작하고 나머지는 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시작, 이게 아니고 일단 해요. 일단 질러요. 그걸 결정 근육이라 부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빠르게 결정하고 일단 시작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생각에도 결정 근육이란 게 생겨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기까지 모든 결정의 과정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처음에 결정이 완벽해지도록 애쓰는 거죠. 백만장자들이 최고의 결정을 내렸던 건 처음부터 그 결정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고 끊임없이 수정과 보완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매일 작은 연습을 통해 결정 근육을 키워보세요. 일단 결정하면 결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시간에 밀려갈 뿐입니다. 살다 보면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때가 수도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주눅들고, 돈 때문에 숨고 싶고, 돈 때문에 깊이 절망하는 순간이 자주 나를 찾아와요.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땐 저에게 5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서러움도 당하고 구차한 일도 해야 했죠. 그럼에도 기꺼이 감당할 만큼 저에게는 그 돈이 정말 절실했어요. 강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은 제가 감히 만지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 돈이 없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보다 몸집이 큰 돈을 만나면 돈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돈보다 내가 더 커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50만 원은 저에게 더 이상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의 저에게 500만 원은 조금 더 열심히 강의하고 책을 쓰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돈이 됐어요. 이제 저는 5억 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30년간 돈을 벌면서 그 돈보다 제 몸집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더 이상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된 거예요.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나보다 큰 돈 때문에 상처받고 주눅들어 있나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돈은 스스로 못 크니까 계속 멈춰 있지만 나는 매 순간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돈보다 작아서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돈보다 내가 더 커지는 때가 분명히 와요. 제 평생의 삶으로 드리는 답이에요. 사람들은 살다가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 걱정을 시작해요.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걱정할 일이 생기면 어떤 줄 아세요? 일단 집 밖을 안 나와요. 이불 속에 있어야 하고요. 입은 옷도 허술해야 돼요. 머리카락도 잔뜩 짓누여 있어야 하죠. 마치 온돌방에 매주를 띄우듯 따뜻한 이불 안에 나를 집어넣고 걱정을 띄우는 거예요. 걱정이 그 다음 걱정을 불러 모으게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걱정의 실체는 정제되지 않은 자잘한 잡생각에 가까워요. 앞뒤 순서도 없고 논리와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일단 걱정을 시작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넘어가서 방황하기도 해요. 그 결과 1g짜리 무게에 불과했던 걱정이 무려 1kg짜리가 되어서
나를 이불 속에서 못 나오게 꼭 짓눌러 버려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책상에 커피 놓고 앉거나 예쁘게 꾸미고 집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껏 뭘 걱정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걱정의 절반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리의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환경을 오감으로 느끼는 사이 드디어 내 머리가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해요. 걱정도 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잠옷 벗듯이 걱정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실제도 없는 걱정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입을 덮고 생각하면 걱정이 점점 커지지만 벌떡 일어나 움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걱정 말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아요. 제 본업은 강사지만 저는 강의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요청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혼 엄마들을 위한 패션쇼, 책 쓰기, 월드투어, 그리고 유튜브와 MK 유튜브 대학까지. 전부 다 제가 스스로에게 시켜서 한 일들이에요. 아무도 저의 등을 떠밀거나 시키지 않았어요. 해보지 않은 일들을 무모하게 버리면서 저는 한 번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겠어요?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생각을 뒤엎고 취소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지 않을까? 도대체 이 일을 무슨 배짱으로 시작한 거지? 엄청난 후회와 걱정,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버린 일을 마침내 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미경아, 네가 해냈어.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만 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많은 것이 달랐을 거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완성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혹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가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기어이 해내세요. 그리고 진짜를 만나세요. 그 안에 진짜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진짜 자존심이 세거든요. 라고 말할 때와 나는 자존감이 참 높아요. 라고 말할 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 계산법이 달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있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해요.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섭섭함이란 감정에 곱하기를 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예의 없게 행동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만 떠올려요. 섭섭함을 2배, 3배로 불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록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먼저 생각해요.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었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마움의 계산기를 두드리죠. 과거의 고마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당장의 섭섭함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둘 사이의 마음 계산법, 왜 다른 걸까요? 그건 마음 평수가 달라서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마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자기 마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무너질까봐 무섭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두려워해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그 마음을 밀어낼 수밖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야. 이 말인즉슨 나는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 평수가 엄청 넓어요. 몇 명이 들어와도 여유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두를 끌어안고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 평수가 넓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마음이 들어와도 갈등 없이 다양한 가치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요즘 섭섭한 관계가 많아 고민인가요? 그렇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계산법을 먼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꿈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꿈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꿈틀거림이라고요. 꿈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올해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나를 위한 마음의 꿈틀거림이 생겨요. 전 이 꿈틀거림을 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꿈틀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정말이지 그냥 꿈에 머물러요. 꿈은 실체가 있는 현실로 만들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무식한 방법 같지만 정말 유용해요. 우선 필요한 시간을 정해요. 저는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기까지 1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나의 1년 365일, 그 매일의 하루 안에 내가 바라는 꿈의 내용을 넣어요. 저는 시간을 종종 공간으로 바꿔서 보곤 해요. 하루 24시간을 24개의 블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 8개는 잠자는 일로 사라져요. 또 다른 8개의 블록은 일하는 데 쓴다고 쳐요. 그럼 이제 블록이 8개 남아요. 새끼 밥을 먹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최대 5개를 쓴다고 하면 남은 블록은 3개뿐이에요. 아무리 많이 남겨도 블록 3개예요. 제가 영어 강의라는 멋진 성을 쌓는데 블록이 적어도 1000개 내외는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해, 매일 블록 3개씩은 쌓아야
내가 그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매일 블록 3개를 쌓으려고 애를 써요. 자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영어 공부 3시간은 했나 하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든 3시간을 채워요. 할 수 없이 수면 블럭에서 한두 개를 빼오는 거죠. 이게 제가 꿈틀거리는 내 안의 꿈을 실체가 있는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시간으로 셈하는 게 아니라 쌓아갈 수 있는 공간적 구성물로 보면 나를 설득하기가, 나를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실제가 생생하게 느껴지니까요. 매일매일 벽돌을 쌓아가는 내가 그려지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내느라 등골이 휘는 며느리들도 숱하게 봤어요. 생활력 없는 형제 자매를 건사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봅니다. 참으로 힘겹고 눈물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책임까지 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지금껏 살아냈냐고, 참 애썼다고, 고생 정말 많았다고요. 저도 생계 부양자로서의 고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매달 월급처럼 돈을 보내거나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30명 가까이 돼요. 강의는 저의 꿈 이전의 생계의 수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너무 지치고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 덕분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요. 아등바등 책임을 다하며 살려는 노력이 지금의 저를 성장시킨 동력이었던 거죠. 내 몫이 아닌 것 같은 책임까지도 온전히 끌어안고 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더 나은 나로 완성될 수 있었구나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기꺼이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싶고요. 마음에 들든 아니든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나의 완성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생각하자고요. 그게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삶의 기준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떠올릴 거예요. 너는 성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만 너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에는 왠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발적 불행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이 기꺼이 이 힘듦을 선택해요.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도 또다시 둘째와 셋째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책을 쓴다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한 줄 쓰고 좌절하고, 두 줄 쓰고 불행 근처까지 갔다 와요. 내가 어쩌자고 이 힘든 걸 또 시작했을까? 책 쓸 때마다 내가 나를 쥐어 박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번엔 어떤 책을 쓸까? 이런 생각으로 즐거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분명 불행할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 안에는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 슬픔, 인내, 괴로움 같은 것도 함께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을 다 합쳐서 내 인생이에요. 이 모든 감정을 내 삶에 끌어안아야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을 때의 내 삶은 공허하고 비루해져요. 하지만 좋은 삶의 기준을 의미로 규정하면 행복에도 의미가 있고 불행에도 의미가 생기죠. 출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책을 쓸 때의 괴로움을 잊을 정도로 책을 쓰는 과정이 즐거워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대립되는 감정이 공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어요. 살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나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원장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강연장에서 10이면 9은 꼭 이 질문을 받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는다고요.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분명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내 옆에는 엄청난 응원군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진 듯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컥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된 거죠. 만약 저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보고, 잘 읽고, 숨을 잘 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의 불행이 밤의 기운과 섞이고, 낮의 기운과 섞이고, 내 주변 공기와 섞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섞이면서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흐르면 나의 불행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아무리 큰 불행이 찾아와도 내가 숨만 잘 쉬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알아서 내 불행을 해결해 줍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에게 다시 일하자는 연락이 와요. 이제 내 인생에 연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잘 자고 잘 쉬면서 살아 있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모든 게 시간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고 불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시간을 못 견디겠다 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불행한 사건을 겪고도 지난 1개월간 밥 잘 챙겨 먹은 나를 칭찬해 주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도 3개월 동안 숨을 잘 쉰 나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숨 쉬는 시간이 곧 견디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당신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